노동에 대한 시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일이라고 한번 표현하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면 우리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5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1, 2, 3, 4 순으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우리와 일에 대한 시각은 그동안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론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왔으며 변화시키는가? 우리와 일에 대한 시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시각의 방향은 무엇인가? 사람을 보는 시각은 어때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순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된 단물주죠. 4.0은 유료 버전, 생계유지, 사회적 인정과 만족감, 경력 발전과 전문성 향상, 인간관계 형성, 자기개발과 창조성 발휘, 뭐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일에 대해서 블루 스테인이라고 Psychology of Work 해가지고 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이 학자는 일은 물질적 공급과 힘, 나한테 권력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또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일에서 우리는 결정권도 갖고 어떤 파워를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를 조금 변화하는데 어떤 힘 같은 걸 가지잖아요. 주도권, 재량권 이런 거를 갖죠. 자율권. 그래서 이런 게 일의 의미를 또 주는 거고, 물질적 공급과 힘, 그리고 사회적 관계, 자기 결정권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 존중받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을 받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 내가 우리 수업 아니구나. 네, 행정론에서인데, 이게 조직문화에서 존중과 어떤 존중하지 않는 거, 이거를 organizational civility, incivility, 그리고 organizational incivility는 무례함이죠. rudeness, 그러니까 존중의 반대죠. rudeness라고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더가 막 직원을 막대하고 사람들을 막대해요. rude해요. 그러면 그 밑에 쫙 그게 전염돼서 다 그렇게 되고 빨리. 리더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요. 그러면 거기가 존중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2만 명의 직원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존중하는 태도다. 그래서 이 포레스는 조지타운대의 교수인데요. 상사의 무례하고 매너 없는 그런 태도가, 직원에 대한 태도가 직원의 직무 성과를 엄청나게 침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바 있어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일이 얼마나 존중받는지, 그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상사가 존중하는 태도로서 너는 존중받는 사람이고 이 조직에서,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존중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고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같이 일맥상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일에 만족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또한 존중받기 때문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틴 로저스 연구에 의하면 이 텔레버드라는 B2B 마케팅 회사 임플로이를 대상으로 15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근데 이 텔레버드는 어떤 회사냐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을 한번 이 로저스가 연구해 봤더니 존중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번호로 불리잖아요, 교도소에서. 근데 이름으로 불러주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죄수들은 그냥 숫자나 미미한 존재라는 걸 계속 이렇게 각인받는데, 여기서 일하는 시간만은
여기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기회고, 당신의 지금 모습은 원래 당신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도록 계속 도와주고, 존엄성을 인정받고, 존중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95년도인가 여성교도소 부지 안에서 트레일러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사업체를 꾸린 거죠. 미국은 이제 그게 가능해요. 민간이 들어와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근데 이게 지난 10년간, 20년간 평균 매년 8.5%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당신도 소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기회. 그래서 나와도 또 여기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많은. 여기서 한 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다른 교도소 업무보다 높은 임금, 역할에 대한 존중,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투자, 고객에게 받은 긍정적 피드백을 직원에게 전달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의 핵심적인 그런 조직 운영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일한 사람들, 텔레버드에서 일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갤럽 연구에 의하면 87%는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해이하게 일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이하게 일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도정정신, 자율성, 의미,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의미 없는 어떤 시간을 버리는 활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일에 얼마나 집중하나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회의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의하다고 응답한 내 생각에는 반 이상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나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고 넘어가죠. 왜 그럴까, 여러분? 자, 우리는 일에 대해서, 사람과 일에 대해서 관점을 그동안, 그러니까 일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조직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조직 성과가 올라가고 열심히 일 안 하면 조직 성과가 낮아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우리 개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일은 그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과 관련돼서 보내잖아요. 우리가 8시간 일한다고 치면 16시간 깨있는데 16시간 중에서 8시간 일하고 나머지 8시간 중에 또 일하러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중간에 직원들하고 동료들하고 밥 먹는 시간, 그러면 일과 관련돼서 거의 10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고, 그죠?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의 훨씬 절반 이상을 일에다가 쓰는데, 왜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일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고 정말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왜 87%는 대부분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시장을 가진 국가면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해이하게 일할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로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조직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는 이런 관점을 많이 발전시켜 온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이라든지 관료제라든지 이런 게 가장 지배적인 우리 조직관리 기법이 되어 있기도 하고, X이론, Y이론에서 X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주목받으면서 조직관리 기법에 활용되기도 하고 뭐 이래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지. 사람들은 급여, 돈 때문에 일한다. 그래서 돈이 돈이라면 사람들은
최대한 해이하게 일할 거다. 이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두면 나태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안 할 존재들. 그래서 계속 뭔가 외적 보상을 줘야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존재라는 관점인 거죠.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외적 보상을 줘야지. 진급이나 인센티브. 아니면 일 열심히 안 하면 처벌. 그죠? 페널티 주고 임금 감면하고 뭐 이런 것들. 생산성을 그러면 극대화하려면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이런 외적 보상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분업화해서 그죠? 그 일에 가장 분업화하고 외적 보상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일하게 하는 그죠? 그런 존재로 외적 보상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해온 게 주로 지금까지의 우리 사람과 일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근거한 조직관리 기법이었고 이거의 시작은 이게 일원화되는 수입을 통해서 행동을 즉 인센티브, 외적 보상으로.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시각은 이건 즉 사람을 보는 관점이죠.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면 같은 수입이라면 가능한 한 나태한 존재, 일을 열심히 안 할 존재. 이건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스키너의 행동주의로 이어졌고 이게 인센티브 최고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 보면 정말 각종 인센티브들이 있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왔어요. 공공조직은 공공조직대로, 비영리는 비영리대로, 민간은 더, 그죠? 민간, 영리는 영리대로, 거긴 더,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 최고주의는 외적 보상이 최고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이다. 돈 때문일 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촉진제는 보상의 양과 빈도의 설계, 성과급의 설계, 즉 계속 이 인센티브를 정교화해 나가야 되고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는 한 일 자체가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수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점점 더 도전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몰입 이런 일이 주는 만족감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 헌신은 무시되거나 제거되는 방식으로 조직 관리가 진화되어 왔다라는 거죠.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일이 분업화 막 되고 계속 돈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일에서 이런 어떤 일이 주는 만족감을 느끼던 사람들도 너무 일이 분업화되니까 일에서 의미를 잃고 그리고 돈 때문에 일하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더 되도록 발전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 관리론이나 스키너의 행동주의가 우리 조직관리 기법, 사람들 인적자원 관리의 가장 지배적인 기법으로 발전을 해왔고 이게 이제 지금의 린 경영, 린 스타트업, 에자일 이런 거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는 그냥 능률적인 기계가 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산업사회가 시작되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농부를 하든 수공업자를 하든 가게 주인을 하던 그 안에서 어떤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 자율권, 다양성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일해온 거죠. 그죠? 서로 도우면서. 근데 산업사회와 함께 자율성, 재량권, 독창성이 계속 제거되는 방식으로 일이 만들어져 왔고 그리고 금전적 보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게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 보상은 어떤 그런 연구들에 의해서 어떤 게 증명됐냐면 우리를 더 집중하게는 해요. 굉장히 작은 시각에서 해당 과업에는. 근데 시야를 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성과만 보고 가게 해서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차기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이런 건 우리를 못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게 또한 연구들이 보여온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주요 이론들은 이제 과학적 관리론, 행동주의, 관료제 이론, 이런 것들이 XY 이론의 X 이론 이런 건데, 이 XY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가 인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데 XY 이론이 X 이론은 여러분 이제 X, Y 만세하는 인간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면 이걸 기억하기가 좋아요. 이게 행정론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지역복지론에서 좀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시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XY 이론 잘 기억해요. X이론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본래 일을 싫어하고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존재로 봐요. People dislike work하고 have little ambition이고 are un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사람은 책임지기 싫어하는 존재. Y이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그 자체로 창의적이고 지적 존재로 보고 가만히 둬도 창의적으로 계속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 그리고 이를 생활에 필요한 요소이자 정신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봐요. 그래서 X이론에 의하면 인센티브나 외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동기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그런 요소라면 Y이론에서는 자신의 목표,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자율성, 재량권 이런 걸 주는 게 동기부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기법은 X이론에 따르면 보상과 처벌, 캐럿 앤 스틱, 당근과 채찍 어프로치가 관리기법이라면 X이론에 의하면 Y이론은 스스로 일하는 존재니까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재량권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allowing them to work on their own initiative.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도록 하는 거, giving them responsibility, 책임을 주고, 그리고 empowering them to make decision, 재량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율성 주고, 권한 주고, 책임 주고. 이게 관리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 다름의 시작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이죠.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단지 돈만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해서 도전, 의미, 몰입감, 자율성을 찾으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이 차이를 만드냐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떤 감론을박이 있어 왔는데 어떤 일련의 그런 학자들은 이거는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일들은 어떤 의미를 찾기 힘든 어떤 단순 노무직이나 아주 분업화된 일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돈만을 위해 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전문직, 굉장히 재량권을 갖고 자기가 자율권을 가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무 특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서 도전, 의미, 몰입감, 자율성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의 무리가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합의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그래서 직무 유형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 배운 XY 이론에 의하면 직무 유형에 따라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X이론을 적용하는 게 또 어떤 업무는 Y이론을 적용하는 게 더 적정하다는 논의가 초기에는 많았죠. 근데 지금의 연구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 여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 제스니스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무, 업무, 과업에서 사람들은 자기 일의 의미 그리고 도전 이런 걸 찾으면서 몰입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틀라시안이라는 그런 어떤 그 성공적인 벤처기업은 1년에 몇 차례씩 직원들한테 24시간 동안 정규 업무 말고 아무거나 해라 라고 시간을 그냥 자율적으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하도록. 근데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버그 수정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시간의 비중을 그냥 1년에 몇 차례 24시간 주던 거에서 전체 업무 시간의 20%를 이 자유시간으로 준 거죠. 그리고 구글도 이 자유시간을 주는데 자유시간을 주기 시작한 그 해에 신제품의 절반이 이 자유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기다가 내가 적어놓은 인터페이스라는 회사는 카페트 업체인데 카페트가 엄청나게 쓰레기를 만들어낸대요. 그 카페트가 썩지를 않는데 2만 년 동안 안 썩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지구에 부담이 되는 쓰레기인데 그 카페트가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그걸 알고 원래 카페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다른 카페트를 이렇게 카페트 수선 회사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친환경 경영을 굉장히 직원들한테 그 일의 의미, 우리는 카페트를 만드는 거에서 카페트를 수선하는 회사로 바꾸면서 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직원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내재화 시켜준 거죠. 심어준 거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면서 오히려 카페트를 새로 만들 때보다 수선을 하면서 훨씬 더 비재무적 성과가 훨씬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명으로 더 높은 목표에 연결된다는 느낌과 자율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래프팅이라는 표현도 해요. 우리가 잡에 대해서 잡을 크래프팅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데 잡을.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식으로 일해야지. 재무성과를 더 많이 내야지. 내가 이 재량적 어떤 그런 걸 해야지 했다가 잡 크래프팅을 해서 내 일은 의미 있는 거야.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내 일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지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잡 크래프팅이 일어나면 즉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죠? 그리고 도전감과 몰입감을 갖게 되면 잡 크래프팅을 통해서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그래서 잡 크래프팅이 이런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일을 잡, 커리어, 콜링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그냥 재량권 거의 누리지 못하고 최소한의 정도로만 일에 열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봉급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지급을 바꿀 수 있는 게 잡으로 인지하는 정도고 커리어는 진로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하는데 잡보다 더 많은 재량권, 보다 더 열중함. 하지만 관심은 출세, 승진, 연봉,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가는 거. 콜링은 일 그 자체를 즐기며 중요한 삶의 요소 중 하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 이런 거죠. 그래서 잡에서 커리어로 내 일을 인지하는 정도가 바뀌는 게 또 잡 크래프팅. 이게 또 커리어에서 콜링이 또 잡 크래프팅. 그래서 이런 게 잡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바뀌면서 우리가 다르게 일하게 되는 거. 일에 대한 만족감이 달라지고 헌신 정도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컬링은 뭐냐면 우리가 소명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성취감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콜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더 좋은 세상에 기여하는 일로서 자신의 일을 인지하는 게 콜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근데 X이론처럼 사람을 인지하게 되고 사람을 돈 때문에 일하는 걸로 보고 그런 외적 인센티브로만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런 관리 기법이 주 관리 기법으로 우리는 발전돼 왔을까? 어떻게 이론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모든 사이언스는 이론과 데이터 간의 지속적인 대화예요. 이론을 사람들이 제기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데이터들이 막 쌓이면 그게 이론화되고 하면서 계속 이론과 데이터 검증, 이론 제시,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통한 이론 검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과학은 발전해 왔어요.
근데 테크놀로지와 같은 과학기술도 그렇고 과학이론들 과학기술도 그렇고 우리 사회과학도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회과학이 생각보다 우리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중심 데이터 중심은 여러분들 나중에 논문 쓰고 그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론 중심은 여러분 연역법. 내가 먼저 이론을 만들고 데이터로 그거를 검증하는 거. 이건 뭐냐면 약간 첫 번째 같은 거 봐봐요.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하고 큰 길에 이어지는 길을 어떻게 낼까를 볼 때 딱 전문가나 우리가 보고 요로 내는 게 제일 편안하겠네. 동선도 제일 좋고 이게 베스트야라고 하고 길을 그냥 거기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론 중심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그냥 다니게 되죠. 그럼 데이터가 그걸 백업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 중심은 뭐냐면 그냥 건물을 지어놔. 길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다니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길이 거기만 막 풀이 이렇게 죽으면서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발자국이 쌓이면서 거기가 베스트 패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게 이론화되는 거죠. 이게 귀납적인 접근이고 앞에 이론을 먼저 만들고 데이터로 검증하는 건 연역적 접근이 되는 거고 데이터가 먼저 막 쌓이고 그게 이론화되는 거는 귀납화되면서 이론화되는 건 귀납적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은 다 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론과 데이터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과학도 이렇게 점점 제한되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되어 왔다는 거지. 그래서 시장이 소비자의 욕구를 창조하는가 아니면 소비자의 욕구에 시장이 맞추는가도 이제 같은 이슈고요. 이게 연역적으로 우리가 보느냐 귀납적으로 보느냐라는 거고요. 자기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62%, 자기는 12%래.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12%에 불과했는데 자기가 돈 때문에 일한다고 말한 사람은 12%였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62%가 돈 때문에 일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법조계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자신의 일에서는 성취감을 주는 자신은 왜 일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취감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에서는 그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급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이론,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잘못된 이론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면 그게 그냥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의 데이터가 되고 결국 진실로 인정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 인간은 그냥 두면 가능한 한 나태하게 일하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인센티브로만 그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인간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과 이론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든지 그런 과거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의 행동은 바뀐다는 거야. 생각하는 방식이. 매주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라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원래는 되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책을 봤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자원봉사를 하는 주 이유는 이기적인 동기다라는 걸 읽게 돼. 그러면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기적인 동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게 그런 이기적인 동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일의 의미를 찾으면서 일에 온 사회복지사도 내가 출근하고 일하는 이유는 오로지 봉급이고 사람들은 오로지 인센티브에 의해서만 동기부여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이거 받는데 친구들은 다른 필드에서 일하면 이 정도 돈을 받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도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오히려 일에 대한 헌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뭐냐면 자기 충족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두 번째 예만 잠깐 얘기해 보면 기대 효과에 부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사가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한테는 수학 점수가 낮은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한테는 너네 할 수 있다. 다음번엔 더 잘할 거고 너는 똑똑한 애들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집단한테는 너네 수학 못하니까 그냥 영어를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과목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이 두 집단의 수학 수준이 수학 능력의 수준이 근데 A 집단은 너네 더 잘한다. 너네 똑똑한 애들이 있다. 수학 능력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한 이 집단은 다음번 수학 그 시험에서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반면에 B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해지고. 그래서 내 역량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신념. 이거 여러분들 growth mindset, fixed mind, growth mindset, fixed mindset이잖아. 그래서 mindset이라고 그 책도 나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른 내가 어떤 나에 대한 예언, 신념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신념을 우리가 갖는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 오직 급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신념을 가진다면 사람들을 일하게 하려면 급여를 그렇게 설계하고 업무를 쪼개서 그러니까 분업화해서 의미 없는 업무를 만들고 통제와 관리, 그죠? 당근과 채찍의 억압적 업무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업무 환경 하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급여만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관리자들은 역시 사람들은 그런 존재야. 더 강화되고 이런 업무 환경이 더 사람들은 돈 때문에만 일하게 되고 그럼 더 이런 생각은 강화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인데 진실로 밑가되면 그게 결국 진실이 될 수. 그리고 이게 더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오로지 사리사욕으로만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그죠? 열심히 일해서 뭘 얻을 자격이 있거나 없어야 되는 존재야. 그러니까 안전망을 최소화해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제도적 환경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런 신념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 사회적 안전망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수당 확대, 실업수당 많이 주면 사람들이 일 안 할 거다. 이게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실업수당 확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기준을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지 제공은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거다라는 게 뭐 이런 신념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나는 일과 관련해서는 일할 기회를 주고 경험을 주는 거는 일이 사람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센이나 밀러 이런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애덤 스미스의 관점이 반영된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센이나 이런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어떤 물질과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직무기술서를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또 어려운 시기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공장의 환경 폐기물을 어떤 재무 성과에는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ESG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다 사람들은 이런 샌이나 밀러의 이런 사람은 헌신에 의해서 더 지배되는 존재다라는 이런 신념 관점을 지지하는 그런 사례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리 사용 인센티브나 이익보다 공정성,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 의해서 더 많이 지배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제안한 일에 대한 어떤 본성과 관련된 신념은 이미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가장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기 이 관점에 근거한 어떤 물질적 인센티브를 정교화하는 방식으로의 조직관리 기법이,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법이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면서 정교화되어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런 물질적 인센티브에 의한 어떤 관리 기법의 실패 사례가 많이 또 보고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높은 표준화와 통제, 이거는 그만큼 자율권이나 재량권, 자율성 재량권, 그리고 도전을 없애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건 다시 몰입과 헌신을 약화시키는 거죠. 창의성이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교육이 많이 공교육이 망가지면서 교사들의 수준을 표준화시키려고 던질 질문과 대화까지 제시했어요. 완전히 매뉴얼화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똑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교사의 몰입, 에너지, 창의성, 자율권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더라라는 걸 보고했고, 이게 폐지된 바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분들 병원 의료 서비스 얼마나 신뢰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장화되어 있는데 병원들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3분 이상 우리한테 진료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를 평가할 때, 이 의사는 우리 병원에 얼마 벌어준 의사. 그래서 몇 명 환자를 보고 얼마를 벌었고 돈 많이 버는 이 수술을 몇 개를 했고 이런 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통제하는 거죠, 의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전에 중요한 서비스들, 전화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환자를 감정적으로 위로한다든지, 의료진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더 나은 기술을 그리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 덜하고, 그리고 뭔가 효율적으로 요금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하라고 하고, 더 비싼 그런 수술을 하라고 하고, 비싼 걸 하게 하고, 이런 어떤 경비는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의료계가 바뀌어왔죠. 그리고 로펌도 과거에 이제는 훨씬 덜 했는데, 대형 로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로펌은 시간당 비용 청구가 제일 중요한 그 한 명 한 명 로이어 평가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당 비용 청구가 업무의 최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직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로이어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비용이 가치 있는가가 그 일을 하거나 말거나 혹은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기보다는, 이게 얼마짜리 이 건수인가, 내가 여기다가 몇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업무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이게 영리 시장이든 비영리 시장이든 공공시장이든, 뭔가 도덕적 거래에서 경제적 거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면 그게 다시 도덕적 거래로 전환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면 이게 다시 금전적 보상이 없어졌을 때 도덕적 이유로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도록 다시 전환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가, 옳은가 그른가로 결정하던 일이 얼마짜리 해 안 해, 이런 걸로 바뀌면 다시 전환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일이나 우리 복지 일자리 같은 걸 설계할 때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런 복지 일자리 급여를 높이면서의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여러분들 이번 주는 투표 잘하고 이렇게 그 사이버로 수업하고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